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수업도 지난 영상에 이어 글 전체 맥락과 관련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전략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심경 분위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난이도가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정확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신경 분위기 문제도 글의 목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글 전체적인 맥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죠. 따라서 글 초반에 전체 뉘앙스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글의 목적이나 주제 문제와는 다르게 패턴의 전환을 찾아내야 된다는 점에서 변화와 관련된 디테일 파악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역시 이번 시간도 정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시그널 활용하는 연습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문제를 받자마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 what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에블린이라는 주인공이 나왔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에블린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Badlands of Alberta. 자, 알버타라는 캐나다 지역인가 봐요. 이 지역의 특징은 dinosaur fossil. 자, 공룡 화석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 되나 봅니다. 자, 지금 environment, 환경 자체는 뭔가 explorer, 탐험과 관련된 맥락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블린의 심경 변화를 여러분들은 요구받았기 때문에 이 변화의 변곡점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는 내용은 before, 이전 상황과 after, 이후 상황의 전환 지점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before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선 초반 부분을 공략하시면 돼요. 이블린의 first time to explore, 탐험의 첫 번째 첫 회예요, 첫 회. 와, 그럼 얼마나 기대될 것 같아요. 긴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아마추어 번 헌터, 아마추어 뼈 수식가로서의 그녀는 지금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와버렸어요. overflowing. 자, 지금 흘러 넘치고 있어요. 뭐가 anticipation, 기대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기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변곡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변곡점 여러분들 쓸데없이 한 문장 한 문장 독해하지 말자라고요. 변화되는 느낌을 포인트로 탁탁탁 잡아나가는 방법, 그게 시그널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실 거고 그 시그널과 관련된 도움이 좀 더 필요하다면 클릭 이전 영상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 많이 담고 있으니 시그널 부분을 꼭 확인하고 계속 시청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변곡점이 느껴져요. after, before and after. 상황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연히 after이라는 단어가 직관적으로 나왔다면 여기서부터 볼래요. 쓸데없는 독해보다는. After many hours. 자, 지금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더 느껴지는 변곡점이 느껴져요. However, 대조와 관련된 시그널은 반드시 언제든 필수적으로 잡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unsuccessful,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전반적 내용을 봤더니, 자, darkening. 점점 땅은 어두워지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sighed,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푹푹 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어. 그러면서 waste of time,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답을 쥐고 있는 패턴으로는 솔직히 딱 두 개의 단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쉬운 문제예요. 확인해 볼까요? confused,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scared, 무서웠어요. 해가 져서 어두워지니까 무서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discouraged. 자, 처음부터 낙담하진 않았어요. first anticipation 이렇게 들어갔었으니까요. confident, 자신감 있다는 아닌 것 같고요. relaxed. 자, 지금 기본적으로 기분이 어때요? 느긋해요? 처음인데. indifferent,
무관심해요? 처음인데? 솔직히 여러분들 보기를 봤더니 보기로 정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상황에서 허후 여기서 바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뒷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confident한 상황은 아니에요. waste of time 시간 낭비라고 했으니까 annoyed 야 낙담했습니다. 자 그리고 annoyed 성가셔요. 그리고 depressed 지금 보시면 depressed와 disappointed 이 두 가지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시간 낭비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성공적이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탐구 과정을 막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dispressed라든지 disappointed 둘 다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앞쪽 부분에서 hopeful 자 처음이라서 anticipation 기대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답 5번밖에 없네요. 자,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워밍업 시켜봐 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로 바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은 빠르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what부터 찾고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basketball court. 지금 농구 경기와 관련된 상황이 연출된 것 같아요. 자, 데이비드가 지금 서든에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냐면 thought of the day he had gotten injured. 자, 지금 지난 시즌에 gotten injured 다쳤나 봐요. 다쳤던 그날을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러더니 frozen 얼어버렸습니다.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지금 다쳤던 날 기억이 나서 갑자기 몸이 굳어버렸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건 excited, 흥분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분 좋은 긍정적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eagle. 자, 5번에 보시면 자, 지금 열망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 이 상황은 지금 걱정이 돼서 얼어버렸어요. 몸이 굳어버렸어요. 라는 상황과는 좀 반대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초기 상황에 대한 맥락을 드러낼 수 있는 보기는 여러분들 지금 1번, 3번, 4번 정도에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핵심적인 변화 느끼기 위해서 핵심적인 시그널 짚는 과정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꽝 얼어버린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근심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however 대조와 관련된 시그널은 위치와 상관없이 잡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요? 자, however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on ing가 들어가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맥락에 바로 즉각적으로 상황을 전개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듣자마자 뭘 듣자마자 그의 팬의 cheer 환호성을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arrive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frozen 꼼짝 마라는 꼭 굳어 있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생기를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단어 나열 보세요. fan, friends, family 모두 뭔가 편안한 사람들이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나의 플레이를 look forward to 기대하고 있을 거야. 자, 지금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on ing 뭐뭐 하자마자 라는 구문이라면 as soon as 역시 뭐뭐 하자마자 라는 접속사 구조가 들어갔네요. 어쨌든 듣자마자 arrive 하였고요.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되었어요? fill with energy 에너지로 넘쳐났습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다 보러 갈까요? unhappy. 지금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상황이고 arrive 한 상황인데 unhappy는 아니지 않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건 anxious,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confident, 자신감 있는 상황이다. impatient, 자, 지금 조바심이 나고 있어요. 라는 상황. 그리고 calm, 굉장히 안정적이다. 차분해졌다. 자, 지금 에너지가 넘친 상황은 차분해졌다라는 상황과는 좀 별개의 느낌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 넘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느껴지는 맥락 느껴져요?
신경과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 부분과 그리고 후반 부분을 잘 보시면 신경의 변화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랍니다. 자, 다음 프랙티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Once again, 또다시 어떤 일이 있었어요? Lost the piano concert contest. 자, 지금 피아노 대회에 또 졌대요. 또 졌다라는 lost라는 단어에서도 이미 느낌은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직관적인 단어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짚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I was deeply troubled and unhappy. 나 매우 괴롭고 슬퍼요. 라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느껴질 수 있는 거 바로 첫 번째 초기 상황의 느낌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 grateful, 고마워합니다. 자, 지금 troubled 하고 unhappy인데 고마워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envious. 지금 질투가 나요. 친구에게 졌으니까 질투가 날 법도 해요. 자, upset. 기분이 나빠졌어요. 친구에게 졌으니까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자, surprised. 놀랐어요. bored. 자, 지루해요. 지루하다라는 게 지금 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4번과 1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troubled 한 상황과 unhappy한 상황과 좀 맥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답을 소거해버려도 상관없어요. 오답으로. 자, 그럼 그 다음 패턴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역시 핵심 시그널 파악해 보셔야 되겠죠? 핵심 시그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도 제가 하나 더 팁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물론 말을 하는 그런 발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라면 액센트를 넣어서 발음을 하거나 또는 좀 소리를 크게 내어서 말을 하는 방법으로 실제 강조할 수 있다랍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경우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특정한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강조 부사나 또는 강조를 위해서 문장의 순서, 배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문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갑자기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full word 자체가 capital letter, 즉 대문자로 단어를 모두 조합해서 쓴 경우가 있어요. 라는 경우엔 그 단어 자체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저자의 심리가 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특정 부분에 quotation mark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뭔가 강조하고 있는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다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Life is about winning. 삶은 이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만히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 쿼테이션 부호 안에서 뭔가 직접 화법과 관련된 내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도 적절하게 문장 부호와 관련된 시그널 활용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계속 이어져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삶은 이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이기는 것이 not necessarily about 꼭 무엇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Winning against others,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뒷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But 다음에 winning at being you, 너 자신이 되는 것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야. 라는 말을 상기한 후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 but 다음에 맞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No reason to oppose my friend. 내 친구를 내가 지금 시기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지. 라고 내용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 라고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자, at last.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at peace. 평화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니 자, 지금 신경변화는 어떻게 됐어요? troubled, 굉장히 나쁜 기분에서 at peace,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하고 relax,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thoughtful,
자,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은 아니죠. 바로 직관적으로 단어가 나왔어요. 나빴던 기분이 calm.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맥락으로 기본적으로 필수라는 단어가 calm 이라는 단어로 패러프라이징 되고 있네요. 자, 가볍게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샤론의 신경 변화 역시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잡아볼까요? Received.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A ticket to a coming tango concert. 자, 지금 다가오는 탱고 콘서트 티켓을 받았대요. 오, 이쯤 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while surfing. 자, 지금 여러분들 뭔가 인터넷 서핑 같은 거 한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인터넷 서핑하는 동안에 발견한 게 있어요.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리뷰를 본 거예요. 어떤 리뷰를 봤어요? 그 리뷰는요, harsh, 너무 가혹했어요. 그러면서 그 콘서트 자체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awful, 형편없는 그런 공연이었어 라는 너무 가혹한 그런 맹렬한 리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떤 거예요? 자, 그녀의 마음에는 question,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raise question. 이렇게 들어가니까 의문이 제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흥분되는 상황이었다가 물론 티켓을 받았던 그 순간은 흥분됐었겠죠. 하지만 곧 어떻게 바뀌죠? 자, 이걸 내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이라면 계속 흥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즉, 오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심리 자체가 흥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 지금 내가 이런 비평을 보고 난 후에 감정을 초기 심리로 볼 것인가도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 마음이 편하네요. 그건 아닌 것 같죠? Ashamed. 공연이 지금 awful, 형편없다라는 것이 내가 부끄러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ashamed은 이 친구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doubtful, 의심스러워요. envious, 질투나요. 왠지 이 문제도 그냥 바로 답 4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시그널 짓기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자, 어쨌든 마음속에는 question, 의문이 가득 도사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느껴지는 시그널 뭐 찾았어요? 전 찾았어요. but 찾았어요. but in the end, 근데 결국에는 어떤 but 다음 내용이 나와요. decided, 가기로 결정했나 봐요. 그리고 한 번 더 보여요. but 또 보여요. as soon as, 앞선 예문에도 나왔던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태국을 시작하자마자 everything changed,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쯤 되면 느낌을 잡아야죠. 의문 투성이었고요. awful 했대요. 그것이 바뀌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상황은 harmony, 굉장히 조화롭게 flow out, 흘러갔고요. 그래서 audience, 청중은 cheered, 환호했고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콘서트 자체는 far beyond her expectation,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doubtful, 의문투성이었다가 amazed, 놀라워요 라는 맥락으로 정확한 정답 만들어졌습니다. 자, 변화의 흐름을 짚기 전에 이미 답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보기가 있었으나 정확한 정답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랑 좀 더 짚어내려가면서 확인해 보았네요. 그 다음 문제도 우리 가볍게 봅시다. 데이브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역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부터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The waves, 파도가 perfect, 완벽해요 for surfing. 서핑하러 가나 봐요. 서핑하기에 정말 완벽한 파도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포인트 빨리 잡으셔야죠. However, 완벽하다라는 맥락 다음에 however 등장한 걸로 봐서는 좋은 느낌으로 연결될 것 같진 않아요. 자, 바로 나오네요. 부정어 세팅 잡으셔야죠. Not stay on his board. 그의 보드에 설 수가 없었어요. 자, 이쯤 되면 perfect한 상황에서 could not stay, 설 수도 없으면 느낌 나온 것 같아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3번의 보기에 come,
평온하다, 고요하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relieve. 자, 뭔가 해소된 느낌을 안심한 느낌을 받았어요. 역시 아닌 것 같죠? please 기분 좋은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이쯤 되면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거 보기 2개에서 OX 문제로 바뀌는 느낌입니다. 자, 역시 변곡점을 찾으러 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뭐가 느껴져요? 역시 포테이션 마크가 느껴졌어요. 자, 하더라는 맥락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Never succeed. 성공 못할 것 같았어. 부정어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더 하자. 그렇게 연결되다가 finally 자, 뭔가 마지막에 전환되는 변곡점 느껴져요? 자, 그럼 마지막 어떤 내용이 만들어져요? Jumped up onto the board. 보드에 올라섰어요. 이까지 나오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해냈다라는 느낌에서 이제 joyful, 굉장히 기분 좋아요. cheered, 환호했어요. 답은 깔끔하게 comfort, 편안하다라는 느낌보다는 delight, 자,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라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frustrated, 자, 이 자체가 뭔가 낙담하다, 좌절하다 라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이미 give up,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바로 frustrated, 자, 낙담했다, 좌절했다 라는 느낌을 잡아갈 수 있었죠. 정확하게 정답은 1번 처리되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 느껴졌어요? 만약에 보기에 있는 단어 모르면 어떡하죠? 그래서 보기에 들어가 있는 신경과 관련된,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가볍게 한 문제 더 다뤄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Miss Baker의 심경 변화로 적절한 것을 골라줍시다. Regularity, 뭔가 정규적으로 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한 것이 the key to mastery, 뭔가 숙달됨의 열쇠야 라고 커테이션 마크 나왔네요. 자, 베이커가 말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으니까요. 자, 나머지는 모두 waste of time, 시간 낭비일 뿐이야 라고 커테이션 마크 안에서 직접 화법으로 발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미스 베이커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진의 피아노 선생님이십니다. 자, 지금 미스 베이커의 심경 변화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스토리 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할 것 같아요. 진과 그리고 베이커이 나왔습니다. 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자, 지금 상황 자체가 however 앞쪽에 보면 troubled look, 굉장히 뭔가 불편한 얼굴로 그런 조언을 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는 계속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연습하는 거 컴플레인 하고요. slipped out, 빼먹는 거예요. 수업을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4번의 please, 선생님이 학생이 불평하고 수업도 안 오는데 기분 좋을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4번은 바로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일단 한 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한번 나아가 볼게요. concerned, 걱정했어요. 솔직히 걱정이라는 단어를 보면 보기에서 아닌 거 하나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한번 나아가 볼게요.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자, 걱정했던 선생님이에요. 자, 변곡점 빨리 찾으러 갑시다. 변곡점 역시 바뀌었어요. 이런 단어를 쳐도 좋고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단어보다는 change라는 단어 자체보다는 however이라는 대조와 관련된 시그널이 좀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요. 자, 이제 내가 너를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날 좀 도와줘. 뭐로? assistance. 뭔가 조수로 날 좀 도와줘. 라고 해요. 자, 조수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쥐인이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그것도. 그러더니 good example,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불평하던 학생이 연습하기 시작했고요. 좋은 본보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엔 정말 놀라울 정도로 improved, 향상이 되었다랍니다. 이쯤 되면 선생님의 기분은 정답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erious, 학생에게 질투하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satisfied, 그렇죠. 뭔가 만족스러울 거예요. 맨 마지막에 frustrated, 자, 뭔가 좌절한다. 아예 선생님이 말을 안 들어야 좌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뭔가 학생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또 그렇게 잘 따라줬기 때문에 고마워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초기 상태가 concern, 걱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indifferent, 자, 뭔가 무관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concern, 걱정해서 worried, 걱정한다 라는 맥락으로 그대로 치고 들어가고요. 걱정 어린 눈빛 얼굴이었다 라는 맥락에서도 이미 worried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공했다 라는 패턴에서도 이미 만족한다 라는 느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깔끔하게 3번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가볍게 한번 신경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 봤는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전에도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보기 자체에 대한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어휘력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쉬운 문제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들을 여러분들이 그룹핑 하셔서 외워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감정과 관련된 유사 형용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본 단어들은 실제적으로 수능 영어에서 신경과 분위기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어휘들이니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외워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제시한 이 형용사들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형용사 기능을 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게 있어요. 동사를 형용사로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단어들이 있고요. 그러한 단어인 경우에 여러 가지 문법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수동태 공부하셨을 때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동사들에도 한 번씩 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형식 문장에서 주어가 목적어가 이런 상태가 되게 하다라는 구조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분사라는 맥락에서도 등장할 수 있었던 그 아이들. 제가 정리 한번 해봐 드릴까요? 외우실래요? 이런 것들입니다. amaze, 놀라게 하다. amuse, 즐겁게 하다. annoy, 자,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 bore, 지루하게 하다. confuse, 혼란스럽게 하다.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의 특징은 이럴 맥락입니다. 자, 동사예요, 동사. 동사기 때문에 앞쪽에 주어가 필요하겠죠. 그 주어가 목적어를 이러이러한 기분, 감정, 상태가 되게 하다라는 맥락이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동사들의 앞쪽에 배치되는 주어는 감정의 유발 원인, 보통 사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던데 사물이 꼭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너가 나를 놀래켰어, 내 친구가 나를 놀래켰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즉 감정을 유발하게 되는 그 원인 자체가 주어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는 감정의 주체, 그 감정이 누구 거냐면요, 목적어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동사랍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에 유발되는 그런 대상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대상을 앞쪽으로 배치를 전환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동태 문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감정동사의 배열 자체는 주어가 목적어를 이러이러한 감정이 들게 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럼 지금 interest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만약에 활용을 해본다라면 자, 지금 어떤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주어가 어떠한 것이 흥미를 가지게 하다. 이 목적어가 흥미를 가지게 하다라는 뜻이라고요. surprise가 들어가면 무엇이 목적어를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 된다라고요. tire 이렇게 들어가면 무엇이 목적어를
지루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The news about the rocket launch. 로켓 발사와 관련된 그 뉴스가 surprised me. 나를 놀래켰습니다. 라는 문장에 지금 surprised에 ed가 들어가 있는 구조는 과거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과거 시제까지 나타내는 동사로 활용한 거예요. 자, 이 문장은 과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능동태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번에는 내가 놀랐어. 내가 놀랐는데 어떤 것 때문에 놀랐냐면 그 뉴스 때문에 놀랐어 라는 패턴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me를 난 좀 더 어필하고 싶어요 라고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영어에서는 중요한 말을 앞쪽으로 배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문법도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제일 앞쪽으로 배치가 전환이 될 거고요. 동사는 be, pp 형태를 가지게 되는 수동태 구조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맥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Surprised at the news about the rocket launch. 나는 로켓 발사와 관련된 뉴스에 놀랐어 라는 구조가 되면서 be 뒤에 pp가 만들어지는 구조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놀랐다 라고 한국말은 번역하지만 나는 놀람을 당했다 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영어식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My improved grade, 나의 향상된 성적은 satisfied my parents, 내 부모님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원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부모님은 나의 향상된 성적 때문에 만족했어요 라는 구조가 들어간다면 my parents were, 이때 were이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문장 전체의 시제가 과거였다라는 걸 어필했고요. satisfied 자체는 뭐뭐하게 되었다 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가게 되는 맥락의 분사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I was surprised 에 surprised, my parents were satisfied 에서 satisfied,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surprised와 satisfied는 원문에서 봤었던 동사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가 아니죠.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준동사 중에 participle, 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준동사라고 하면 동사였던 아이를 동사가 아닌 그러한 다양한 성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준동사의 종류로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사와 관련돼서는 독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많이 오답을 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인 경우에 독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꼭 등장한단 말이죠. 그럴 때 분사와 관련된 맥락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분사와 관련된 패턴은 독해를 위해서도 꼭 이해하고 계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분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해요, 선생님?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 둔 영상이 있다랍니다. 분사와 관련된 꿀팁을 담은 영상도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클릭해서 참고해서 공부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분사 자체에 올인 할 여력은 없는 것 같으니까 분사를 활용하여서 감정 형용사를 어떻게 분량을 늘려나갈 것인지 우리 가볍게 좀 더 나가 볼게요. 자, 준동사 중에 오늘은 분사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고, 분사의 종류로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즉, 현재 분사와 관련돼서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져가는 거예요. 의미를 가져간다라는 건 지금 보다시피 분사 자체의 역할이 형용사 기능이 많아요. 형용사 기능이. 그래서 꾸며주는 대상이 나오겠죠. 그 꾸며주는 대상과의 관계가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꾸며주는 대상과의 관계가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인 경우엔 여러분들이 과거 분사를 쓰면 된다라는 뜻이랍니다. 자, 쉽게 한번 예문 만들어 볼까요? 자, 공부하는 학생들 이렇게 들어가면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tudying 들어가면 되겠죠. studying students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춤추는 소녀 이렇게 들어가면 춤은 그 소녀 스스로 추는 거니까 dancing girl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망가진 의자
의자는 자기가 스스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망가짐을 당하겠죠. 따라서 broken chai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능동진의 수동 완료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형태는 동사에 ing가 들어가거나 또는 동사 자체를 과거분사 형태로 바꾸는 형태가 우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라고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활용 들어갈게요. 이러한 문법을 어디에 활용하겠다라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와 관련돼서 대상이 사람이라면 surprise 자체는 주어가 그 사람을 놀래키다라고 했으니 사람은 놀라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게 수동의 의미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에 감정동사에 여러분들은 ed 형태가 들어가는 participle 과거분사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amused people, annoyed children, bored students, confused students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disappointed students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뭔가 분위기 자체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분사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뉴스는 surprising news가 되겠죠. 놀라게 하는 그러한 뉴스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감정 형용사를 활용할 때 분위기와 관련돼서 아마 보기에 이렇게 현재 분사 형태로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실제적으로 감정을 나타내거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다라면 그 형용사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휘를 암기해서 외워 놓으셔야 돼요.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동사를 활용하여서 분사 개념, 즉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활용할 때 감정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어휘는 아주 극적으로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영어 독해 문제에서 초반 문제로 나오는 심경과 분위기 문제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변화되는 변곡점을 느끼셔야 돼요. 그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활용해야 되는 게 역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읽기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쓸데없는 정보에 너무 빠져서 헤매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빨리빨리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는 리딩에서 신경 분위기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변곡점이 있다라는 것도 잡아냈는데 쉽더라도 이 문제 섣불리 답을 단정하면 또 안 돼요. 왜? 변화되는 느낌의 양쪽의 상황을 다 이해하셔야 되니까. 또한 보기에서 제시되는 단어들은 비슷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휘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오답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정답을 추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감정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어 이 자체를 알고 있는 그 맥락이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수업 자료를 활용해서 연관 어휘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런 쉬운 문제에서 쓸데없이 점수를 빼앗기는 불상사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